모두 엎드려! 지금 당장! 움직이지 마! 7분 준다! 7분 안에 금고돈 모두 갖고 와! 7분. 그 시간 안에 돈을 훔치고 인지를 제압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총구는 흔들림 없었고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만큼 차가웠죠. 목숨이 이태로운 일촉즉발의 그 순간 한 중년 여성이 용기 내어 일어났습니다. 너 뭐야? 움직이지 마! 당장 앉아!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라는 한마디가 던져지자 마주한 그의 눈은 분노와 슬픔, 그리움이 한꺼번에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감각은 잊히지 않았고 서로를 알아보는 건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죠. 그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이고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이며 어떤 사연을 가진 걸까요? 충격과 반전이 있는 이 사연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하은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국화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하준. 1970년에서 2004년 차가운 돌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이 흐릿해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아버지, 5년 만에 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떠난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이라는 무거운 직책 때문에 내년 오지 못했죠. 아니,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죄책감이었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민간복 차림이 어색했습니다. 평소엔 늘 군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경북 영주시 풍기읍. 어린 시절을 보낸 이곳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가을이었죠. 14살이던 하은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들린 총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안 돼. 하은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과거에 빠져들면 안 됐어요. 풍기 농협이 보였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은은 은행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다만 입구에 작은 동판이 하나 더 있었죠. 2004년 10월 23일 이하준 경사 은행 강도를 막다가 순직.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하은이 돌아봤어요. 중년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임 이모, 박정임 보건소장이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분이었죠. 정임은 하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얼마만이니? 장군이 됐다면서? 아직 장군은 아니에요. 준장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정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늘 말씀하셨잖아. 우리 하은이는 꼭 훌륭한 군인이 될 거라고. 하은의 목이 메었어요. 이모, 저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아버지는 영웅이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니?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은행에 있던 사람 중 유일하게 어린이였던 자신을, 강도가 자신을 인질로 잡으려 했을 때 아버지가 뛰어들었다는 것을. 이모, 저 은행에 잠깐 들를게요. 고향에 온 김에 동생 학비 보내려고요. 그래, 잘 다녀와.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자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하은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똑같았어요. 창구 위치도, 의자 배열도, 심지어 바닥에 대리석 무늬까지. 순간 20년 전 그날이 겹쳐 보였습니다. 쾅! 모두 엎드려 귓가에 울리는 환청. 하은은 눈을 꽉 감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빠, 어린 자신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복면을 쓴 강도가 자신의 팔을 잡아 끌 때 아버지가 달려들었죠. 경찰이었던 아버지는 비번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마.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07번
고객님? 하은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창구 직원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죠. 동생 이름으로 송금 좀 하려고요. 네, 신분증 보여주세요. 하은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때 지갑 속 사진이 보였어요. 특수부대 707 시절 부하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었어. 하은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버지처럼 맨몸으로 뛰어들지 않았죠. 대신 가장 강한 전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로 했어요. 그래서 특수부대에 자원했고 그곳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송금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은 은행을 나왔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부사령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전역한 특수부대 요원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부관의 목소리였어요. 하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입니까? 3년 전 전역한 최준혁 중사입니다. 707 출신이고요. 순간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최준혁. 자신이 중2 시절 직접 훈련시킨 부하였습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요원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전역 후 세운 보안업체가 사기를 당했답니다. 동업자가 돈을 모두 빼돌려 도망갔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관이 말을 멈췄어요. 말하세요. 내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을 털 계획이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하은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은행 강도라니 20년 전 아버지를 앗아간 그 범죄를 자신이 키운 부하가 저지른다니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복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하은은 다시 은행을 돌아봤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때로는 힘보다 마음이 더 강한 법이란다.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막을 수 있었어요. 아니, 막아야만 했죠. 최준혁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가 가려는 길이 얼마나 어두운지 하은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아버지를 잃은 그날부터 20년 동안 하은은 그 어둠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준혁아, 하은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마치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걸음을 옮겼어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전사를 구하러. 그리고 20년 전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러. 이번엔 누구도 죽지 않을 거예요. 약속이었습니다. 서울의 오후 2시 하은은 민간복 차림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제 고향에서 돌아온 뒤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최준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정보부에서 받은 첩보는 명확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강남구의 한 은행. 하은은 시계를 봤어요. 2시 30분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하은은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은행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이 여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죠. 아무도 곧 일어날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건너편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은행을 지켜봤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오지 마라.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최준혁이 마음을 바꾸길, 이 미친 계획을 포기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2시 50분.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하은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특수부대 특유의 균형 잡힌 보폭. 시선을 분산시키는 자연스러운 머리 움직임. 최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은행 앞에서 멈췄어요. 주변을 살피는 듯했죠. 하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심호흡을 하는 거였죠. 그리고는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 돼. 하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곧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뛰어들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어요. 특수부대원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은 위험했으니까요. 3시 정각. 은행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카페를 뛰쳐나갔어요. 은행으로 달려가다가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모두 엎드려 지금 당장. 날카로운 외침이 유리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하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았어요. 그때도 이랬습니다. 강도가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엎드렸죠. 어린 하은도 그 중 하나였고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 하은은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의 자신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무력한 아이가 아니라 훈련받은 전사였어요. 조심스럽게 은행으로 다가갔습니다. 준혁이 문을 잠그는 게 보였어요. 체계적인 움직임이었죠. 출입구 확보, 시야 차단, 퇴로 계산, 모든 게 교범대로였습니다. 하은은 옆문으로 돌았어요. 직원 출입구가 있을 거였죠. 역시나 있었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준혁이 은행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후드는 여전히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턱선이 보였어요. 깎아지른 듯한 턱. 한때 하은이 최고의 전사라고 칭찬했던 그 부하가 맞았습니다. 7분이다. 7분 안에 금고의 돈을 모두 가져와.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정확했죠.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7분. 특수부대의 기본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임무를 완수하는 최적의 시간이었죠. 준혁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하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정면 돌파는 위험했어요. 준혁의 실력을 알기에 더욱 그랬죠. 인질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발 심장약을. 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이 다시 창문으로 봤어요. 백발의 노인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울먹였죠. 할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으세요. 약을 드셔야 해요.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움직이지 마. 제발요. 죽을 것 같다고요. 여자가 소리쳤어요. 준혁이 잠시 망설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은은 결심했어요. 지금이었습니다. 하은은 정문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예요. 환자를 도와야 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혁이 문 쪽을 봤습니다. 총구는 여전히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죠. 누구냐? 의사입니다. 밖에서 상황을 봤어요. 제가 들어가서 도와야 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의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준혁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걱정됐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특수부대원의 기억력은 뛰어났으니까요. 문이 조금 열렸어요. 천천히 들어와. 손은 머리 위로. 하은은 지시대로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들어갔어요. 은행 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 몸을 떨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렸죠. 하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20년 전 자신도 저랬어요. 바닥에 엎드려 무서워 떨었죠. 그때 아버지가 없었다면 빨리 움직여. 준혁의 고함에 하은이 정신을 차렸어요.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 대신
헐떡였어요. 하은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빠르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공포로 인한 발작인 것 같았죠. 심호흡하세요. 천천히. 하은은 노인을 진정시켰어요. 그러면서 슬쩍 준혁을 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준혁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한때 날카롭던 눈빛이 지금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야위었고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뭐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니? 하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준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눈이 조금씩 커졌어요. 알아본 거였죠. 3년의 시간도 민간복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707인가?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오랜만이네. 준혁. 준혁의 총을 든 손이 흔들렸어요. 중대장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과 배신감,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이러지 마. 아직 늦지 않았어. 하은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준혁이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날 아세요? 절 아신다고요? 준혁이 비웃었어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겪었는지 아세요? 하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전역하는 부하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말로 끝이에요? 전 모든 걸 잃었어요. 전우라고 믿었던 놈들에게 배신당하고 돈도 명예도 다 잃었다고요. 눈물이 준혁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간이 없었죠. 그가 다시 은행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빨리 돈을 가져와. 준혁아, 제발. 닥쳐요. 준혁이 절규했어요. 중대장님은 모르잖아요. 배고픔이 뭔지, 절망이 뭔지, 가족들 얼굴을 못 보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하은은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20년 전 아버지를 잃은 그날부터 하은도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건강을 잃었고 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나도 알아. 하은은 낮게 말했어요. 나도 다 잃어봤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준혁이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유리문 밖에 경찰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경찰 사이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땀이 흘렀어요. 그는 창밖을 힐끗 봤다가 다시 하은을 노려봤습니다. 총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물러서요, 중대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은은 그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한때 가장 용감했던 전사가 이렇게 무너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다시 신음했어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손녀로 보이는 여자가 울부짖었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준혁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노인과 하은
그리고 경찰차들을 번갈아 봤죠. 하은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준혁, 이 사람을 도와야 해. 죄 없는 사람이야. 닥쳐요. 준혁이 소리쳤지만 예전의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준혁이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죠. 그의 눈에서 혼란이 읽혔어요. 할아버지, 약 어디 있어요? 하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가리켰어요. 하은은 약을 꺼내 노인의 입에 넣어줬죠. 그 순간 하은과 준혁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가까이서 본 준혁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은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했고 뺨은 홀쭉했죠. 많이 힘들었구나. 하은이 낮게 말했어요. 준혁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아. 전우에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하은은 일어서며 말을 이었어요. 신뢰했던 사람에게 등을 맞는 게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나도 알아.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중대장님이 뭘 안다고요? 항상 완벽했잖아요. 최고의 전사, 최고의 지휘관, 실패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왜 특수부대에 들어왔는지 알아? 하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혁이 멈칫했어요. 20년 전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잃었어.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 강도였어. 난 14살이었고 아버지는 날 구하려다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변했어요. 충격과 혼란이 뒤섞였죠. 그래서 중대장님은 그렇게 강해지려고 했어. 다시는 무력하지 않으려고.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하은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하지만 틀렸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더라. 내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준혁의 총이 내려갔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전 모든 걸 잃었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같이 전역한 김상사랑 회사를 차렸는데 그 놈이 다 가져갔어요. 계약금, 투자금, 모든 걸. 아내는 떠났고 딸은 얼굴도 못 봤어요. 눈물이 준혁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은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바로 그때 준혁이 뭔가를 알아차린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정말 707이에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수 선배? 아니. 그럼 사기수? 아니면 오기수? 준혁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확인하려는 듯했죠.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참기수야. 너와 같은. 순간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도 안 돼. 그럼 당신이. 이하은 중위. 그 이름을 듣자 준혁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총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중대장님. 이번엔 다른 의미의 중대장님이었습니다. 단순한 계급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상관이었던 사람. 자신을 직접 훈련시키고 이끌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미안하다. 준혁아. 하은이 무릎을 꿇고 떨어진 총을 주었어요. 준혁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준혁이
흐느꼈어요. 중대장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가 이런 쓰레기가 되다니. 넌 쓰레기가 아니야.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처받은 전사일 뿐이야. 그리고 전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인질범, 무기를 버리고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었어요. 하은은 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들어.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여기서 끝내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뭔가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하지만 전 이미 너무 많은 잘못을. 아직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돌이킬 수 있어. 하은은 준혁을 일으켜 세웠어요. 기억해. 우리가 배운 건 파괴가 아니라 보호였어. 넌 아직 그걸 할 수 있어. 준혁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은행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돈은 다 준비됐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준혁이 그 가방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은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가방을.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준혁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은행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들 일어나세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상황이 바뀐 걸 느꼈죠. 준혁이 하은을 봤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나가자. 손은 머리 위로 올리고. 예.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득 뭔가 생각난 듯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이거 중대장님과 찍은 사진이에요. 제대하던 날. 사진 속에는 젊은 하은과 준혁, 그리고 동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날.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이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은은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돌아갈 순 없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순 있어.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장한다. 전사의 명예를 걸고. 준혁의 눈에서 뭔가 단단한 결의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은행 문을 향해 걸었어요. 밖에는 경찰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죠. 하지만 하은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준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전사였으니까요. 상처받았지만 부러지지 않은 전사. 은행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깥의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수십 명의 경찰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빨간 레이저 조준점이 준혁의 가슴과 머리를 향했죠. 무기 버려. 손 머리 위로. 확성기에서 날카로운 명령이 터져 나왔어요. 준혁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특수부대 출신의 반사적인 행동이었죠. 하은이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준혁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이하은 부사령관입니다. 하은이 크게 외쳤어요.
이 사람은 제 부하였습니다. 지금 자수하는 중입니다. 경찰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는 게 보였어요. 정지. 거기서 한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신분증을 꺼냈어요. 형사가 확인하는 동안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진짜 부사령관님이시군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제가 책임집니다. 하은이 말을 잘랐어요. 이 사람은 국가를 위해 싸운 전사입니다.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에요. 형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한 짓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체포해 주세요. 죗값을 받겠습니다. 준혁이 스스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형사가 수갑을 꺼내려는 순간 하은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형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이 하은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하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희들을 그냥 내보내선 안 됐어. 민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가 도와줄지 알려줬어야 했는데.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 선택이었어요. 제가 약했던 거죠. 아니야, 넌 약하지 않아. 하은이 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김 상사 얘기 좀 더 들려줘. 정말 모든 걸 가져갔어?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다시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아내가 새벽에 식당 일까지 하면서 모은 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억이었습니다. 보안업체 설립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김 상사가 투자를 받아왔다면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준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알고 보니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거였어요. 회사 도장까지 위조해서 돈을 다 빼돌리고 잠적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을 수 없대요. 하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함께 생사를 넘나든 전우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아내는 못 견디고 떠났어요. 딸을 데리고 양육비도 못 주는 아빠는 필요 없다면서. 준혁이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또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어요. 수진이에요. 올해 5살.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눈물이 준혁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딸 앞에서라도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전과자 아빠가 되는 거네요. 순간 하은의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20년 전 아버지를 잃고 무너진 가정. 어머니의 눈물, 뿔뿔이 흩어진 동생들. 그 아픔을 준혁의 딸도 겪게 되는 건가요? 안 돼.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딸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 안 돼. 형사에게 돌아섰습니다. 이 사람의 변호를 제가 맡겠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 거예요. 부사령관님. 준혁이 놀라서 하은을 봤어요. 그리고 김 상사도 찾겠습니다. 군 정보망을 총동원해서라도. 하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감히 내 부하를 건드렸으니까.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연행은 해야 합니다.
절차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아,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중대장님, 누나라고 불러. 이제 군인이 아니니까. 준혁의 입술이 떨렸어요. 유나, 그 한마디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희망. 수갑이 준혁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차가운 쇠의 감촉에 준혁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받아들였죠. 한 가지만 더 말해도 될까요? 준혁이 형사에게 물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준혁은 은행 쪽을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크게 외쳤어요. 제가 한 일로 무서워하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은행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여러 명이 함께 했죠. 괜찮아요. 힘내세요. 따뜻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준혁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릿한 시야에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두려움 대신 연민이 있었습니다. 분노 대신 용서가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혁이 또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준혁은 다시 일어설 거예요. 넘어졌지만 끝나지 않았죠. 경찰차에 타기 전 준혁이 마지막으로 하은을 봤습니다. 누나,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제가 나오면 다시 받아주세요. 누나 밑에서 다시 배우고 싶어요. 이번엔 제대로. 하은이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부대는 언제나 전우에게 열려 있으니까. 경찰차가 출발했어요. 준혁은 뒷좌석에서 계속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작아지는 하은의 모습을 눈에 담았죠. 하은도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부사령관입니다.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큰일 없이 해결됐다니 다행입니다. 사령관의 목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부하가.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김 상사건 정말 조사하실 겁니까? 하은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반드시 찾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부에 협조 요청하죠. 전화를 끄는 하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준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역 군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하은은 결심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전역 군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로. 다시는 준혁 같은 전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한 명을 구했습니다.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총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6개월 후 봄. 하은은 강당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앞쪽 단상에는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최준혁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위었던 뺨에는 혈색이 돌았고 구부정했던 어깨는 꼿꼿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죠. 절망 대신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은행 강도를 시도했었죠.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200명이 넘는 전역 군인들이 준혁을 주목했습니다. 오늘은 전역 군인 재활 프로그램의 첫날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전역 후 길을 잃은 사람들, 민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전 운이 좋았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준혁이 하은이 있는 쪽을 슬쩍 봤어요. 하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6개월은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은의 도움으로 준혁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자수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죠. 무엇보다 하은이 직접 나서서 탄원했어요. 그리고 김 상사도 찾았습니다. 군 정보부의 협조로 3주 만에 체포됐어요. 필리핀에 숨어 있었죠. 준혁의 돈뿐만 아니라 다른 전우들의 돈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힘들면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에겐 전우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준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죠. 강연이 끝나고 준혁이 다가왔어요. 누나, 어땠어요? 훌륭했어. 정말로. 준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이 같은 표정이었어요. 형이 만들어준 이 프로그램 정말 대단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지. 내가 시작이야. 내가 본보기가 되는 거지. 두 사람은 함께 강당을 나왔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참, 이거. 준혁이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뭐야? 김 상사한테 받은 배상금 일부예요. 변호사 비용이라도 갚아야죠.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그 돈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 하지만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하은이 준혁을 봤어요. 이 프로그램의 멘토가 되어줘. 내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그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누나,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감사는 행동으로 보여줘. 다른 전우들을 도와주는 걸로. 준혁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준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수진아. 준혁이 딸을 번쩍 안아 올렸어요.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뒤따라 온 여자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죠. 여보, 수고했어요. 준혁의 아내였습니다. 3개월 전 다시 만났다고 들었어요. 준혁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고 했죠. 누나, 제 가족이에요. 준혁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한테 많이 들었어요. 은인이시라고. 아내가 깊이 인사했어요. 하은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혁이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수진이가 하은을 올려다봤어요. 언니도 군인이에요? 응, 그래. 우리 아빠처럼 멋있는 군인이에요?
하은이 웃었습니다. 아빠가 더 멋있어. 아빠는 용감한 사람이거든. 수진이가 아빠를 꼭 안았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누나, 저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세요. 아내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다음에, 오늘은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 준혁의 가족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하은은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한 가정을 구했습니다. 아니, 준혁이 스스로를 구했고 하은은 그저 도왔을 뿐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언니, 아버지 기일 잊지 않았지?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이번엔 꼭 갈게. 이번엔 정말이지? 약속해. 전화를 끄는 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힘으로 막는 것보다 마음으로 구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하지만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녁 군인 지원센터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준혁의 일을 계기로 만들기로 한 프로젝트였죠.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부관이 들어왔어요. 부사령관님, 이거 보셨어요? 신문을 건넸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저녁 군인의 눈물. 이제는 희망으로. 최준혁 씨의 재기 스토리. 기사에는 준혁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를 포기하지 않은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하은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사령관님? 아, 미안. 잠깐 생각을 했어. 하은은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20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은도 이제 누군가를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총이 아닌 마음으로,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부관,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지? 오전에 회의가 있고 오후는 비어 있습니다. 오후에 영주에 다녀올게. 아버지, 산소에. 네, 알겠습니다. 부관이 나간 후 하은은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14살의 하은이 아버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드디어 약속을 지켰어요. 사진 속 아버지도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내일은 더 많은 전우들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재밌으셨나요?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 의미 깊은 행동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하은이 되고 때로는 도움을 받는 준혁이 된다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울 듯합니다. 이 사연이 즐겁고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